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ENM의 미디어 커머스 제작 CP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우 PD입니다. 저는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PD 연차로 한 20년 차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PD를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광고 시장 말고 좀 새로운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미디어 커머스라는 부분을 제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방송 전문 채널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디어와 커머스가 어떻게 하면 결합이 된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저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혁신적인 변화나 이런 거를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아까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작사에도 있었고요. 지금 2010년도에 TVN에 들어왔습니다. TVN에 입사를 해서 저는 렛민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그 메인 PD를 맡았고요. 그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나 집 구해줘 홈즈나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저는 이제 2016년도에 그 렛미 홈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한 공간을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나의 영어 사춘기라고 해서 그 에듀 예능이라는 말이 특별히 없는데, 에듀 예능으로 해서 나의 영어 사춘기와 나의 수학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제 방송을 만드는 게 과연 광고만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인가, 시청률이 잘 나오기 위한 방송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시청률에 대한 지표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면 사실 이제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시청률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 7시 한 45분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데요. 그 시청률을 잡기 위해 저희는 이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2 시청률을 가지고도 저희는 막 되게 그 텐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시청률이 잘 나왔을 때는 이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회사를 갈 수 있고, 혹시나 안 나왔을 때에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누가 알아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과연 방송 콘텐츠라는 것이 이 시청률만을 위하고 광고만을 위한 콘텐츠가 맞을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면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되고, 잘 나와야 되면 광고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 회사에 수익을 주는 구조가 정말 이 한 구조밖에 만들 수 없는 구조인 것인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민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방송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콘텐츠 영향력을 가지고 타겟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커머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촬영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하고 카메라 20대를 돌리면 거의 200시간을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200시간을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1시간으로 편집하기 위해 일주일 내지 2주일, 3주일을 PD들이 밤을 새가면서 편집을 해서 1시간으로 만든 다음에 199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199시간을 삭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쓸모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찾으려고 2017년도부터 미디어 커머스라는 말을 써가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TV 시청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시청률 기반한 이제 방송 광고라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디지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이라는 것이 1000만 유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예고를 올리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짧게 해서 올리는 정도의 역할만 하다가, 지금은 저희도 디지털 본부를 만들고 디지털 시장에서 저희도 어떻게 한몫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광고 수익을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방송에서 7, 디지털에서 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디지털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뭘까? 그 다음을 고민해 봤을 때는 저는 커머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디어와 커머스를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러면 뭘 만들면 좋을까? 어떤 IP를 만들었을 때 방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도 나가고 커머스로도 판매가 되면 정말 새로운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브랜드를 같이 찾아다녔습니다. 브랜드를 같이 찾아다니고 방송법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커머스 역할을 저희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버려지는 콘텐츠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것이 저희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붐이 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온스타일에서 2017년 뭐 그 정도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만든 걸 보고 이소라 씨가 심사를 하고 그 전문가들과 심사를 하고 우승자를 뽑아서 그 패션 그 시장에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였냐면 저희는 방송만 만들었습니다. 방송만 만들어서 우승자가 옷을 만들면 그냥 평가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그 옷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넥스트 인 패션이라는 데에서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을 싹 모아서 그 중에 이제 1등을 뽑았고요. 그 1등이 저희 한국 디자이너 김민주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자나 아니면 이분들이 만들었던 옷을 네타포르테라는 데에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있는 메이킹 더 컷도 올해 3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100만 달러를 걸고 디자이너들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도 우승자의 옷을 판매를 해서 아마존이라는 데서 판매를 해서 그 우승자들의 옷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모두 방송만 만들어서 그냥 판매만 하는 방송만 만들어서 그냥 그 방송만 하고 재방 틀고 그걸로 VOD 팔고 정도였는데 이제는 방송에 나왔던 옷이 궁금하면 시청자들이 직접 찾아서 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세를 지금 미디어 커머스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미디어 커머스로 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저희 뭐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성문 종합 영어로 영어를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회화나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해외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깐느에 있는 밉컴이라고 거기에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분들은 다 뭐 아시아에서 오건 유럽에서 오건 미국에서 오건 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기획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그냥 또 200시간 찍어서 1시간 내보내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199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강의 전문으로 하는 교육 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학 교육 업체 중에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영어가 안 되면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갔고요. 그 업체에서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유명 강사분은 10년 전에 촬영했던 그 강의 동영상을 지금까지 그 동영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보 영어를 계속 배우는 분들한테 내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강의를 그분들은 꾸준히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하고 VOD를 팔고 그게 끝인데 이 콘텐츠는 어떻게 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한 명 강사분이 나와서 찍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학 교육 업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은 방송대로 촬영을 했고요. 저희가
별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출연자들이 그 원하는 출연자들이 한해서만 일주일에 3일씩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영어 강의를 공부를 하고 개별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업체와 함께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 강의를 100강, 200강 만들었고요. 그 강의를 한번 그 어학 교육업체에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판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뭐 방송하고 상관없는 그런 콘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숙제나 커리큘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저희가 방송에 했던 숙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이게 연초여서 그런지 그 소비자들이 영어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10만 권 이상이 팔려서 그 저희가 수익을 1억 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1억 넘는 수익은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장애인 영화원에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 미혼모 단체, 다문화 가족, 그리고 뭐 이런 쪽에 다 기부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길게 찍어서 카메라를 많이 찍어서 무조건 방송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사례로 보시면 올리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홈 트레이닝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보면 거의 그냥 30분 정도는 그냥 운동을 계속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요즘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한 10월, 11월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홈 트레이닝이 서서히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1일은 어떻게 보면 연애 프로 같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처형께서 오늘부터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다이어트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부터 1일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만들었고요. 방송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로 10분짜리 콘텐츠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냥 0분에서 10분 딱 끝나는 10분 그 홈트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거는 오늘부터 10분만이라는 제목으로 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홈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 10분짜리 영상을 보면 계속 따라하면 되게 만들었고요. 사실 조금 빨랐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빨라서 지금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아예 어플을 만들어서 그런 홈 트레이닝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진 못했지만 실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10분만 해서 그 운동을 하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트 그 용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업체와 그 용품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찾아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해서 홈트 용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용품과 홈트 용품을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스포츠 업체에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꽤 커머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커머스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TV 홈쇼핑의 유튜브 버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커머스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30을 타겟으로 새로운 커머스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녹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 수가 있고 댓글을 달면 거기에 있는 사회자나 아니면 쇼호스트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소매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카메라가 소매깃을 보여준다든지 그 천을 뭐 좀 만져봐 주세요. 그러면 그 천을 만져서 해볼 수도 있고요. 뭐 푸드 같은 경우는 그거 덜 익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잘라서 바로바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TV 홈쇼핑과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TV 홈쇼핑은 4050 타겟으로 일반적인 정보 전달만 할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화나 뭐 어플이나 이런 정도로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바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안에서 소비자와 바로 만날 수 있는 방향이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중국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리자치라는 립스틱 오빠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남자인데 화장품을 팝니다. 화장품을 파는데 립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구독자 수만 8천만입니다. 팔로워 수가 8천만이고요. 이 사람이 라이브 방송 1분 20초 만에 5만 개를 판매하면서 6억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1분에 6억 3천이니까 거의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줄을 엄청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만에 이거가 되면서 지금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금 이용자가 2억 6천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시장 규모는 165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 방송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쇼핑 라이브로 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로 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잘 돼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인데도 성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TV 홈쇼핑의 새로운 대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TV 홈쇼핑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도 같이 하고 있고 카카오와도 같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시장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는 라이브 커머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연예인도 나오고 기존의 쇼호스트들도 나오고 그리고 농부, 어부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소상공인들도 나오고요. 백화점, 아울렛 그리고 전통시장 사장님까지 접근성이 훨씬 용이합니다. TV 홈쇼핑보다 용이해서 완도에 전복을 파는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는 제가 캠핑카까지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너무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 유통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플을 쳐보시면 아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립도 있고요, 소스 라이브도 있고 이런 어플들이 점점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 콘텐츠와 엮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분들도 좀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Z 세대와 실시간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가 사실 저희 같은 세대는 텍스트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 MZ 세대는 영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상품도 영상으로 검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고요. 실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이 양방향 소통이 되고 판매 제품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어떤 거든 다 팔 수 있고요. 최근에 SBS 만남의 광장은 애호박도 팔았고 콩나물도 팔았고요. 해외 직구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캠핑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룰 수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개인형 맞춤형으로 또 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엮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을 때 커머스와 콘텐츠와 엮어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저희가 프리한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프리한 마켓을 하면서 보니까 그 중소기업 업체들이 요즘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고도 너무 많고요. 어떤 가방 업체는 제가 대표님을 만났는데 재고만 2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 면세점도 들어가고 하는 업체인데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소기업들이 사실 그런 물품들이 있어도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뭐 어떤 뭐 그 마케팅 비용을 막 몇 억씩 쓰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도와드릴 겸 저희도 방송과 커머스를 엮어서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든지 베스트셀러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실험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든지 베스트셀러의 기획 의도는 마케팅 부족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에게 라이브 커머스 노하우 전수 및 판매를 촉진시키는, 그 업체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쉽게 접근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바로 진행해 보지 못합니다. 하려면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뭔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누가 뭐 자기네 직원이 할지 아니면 연예인을 써야 될지 유튜브를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좀 흐려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보고 같이 해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라이브 셀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역이 없습니다. 쇼호스트도 아니고요, 뭐 직원도 아니고요,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저 이 옷 좀 팔고 싶어요 했을 때 그냥 자기가 핸드폰으로 스트리밍으로 해서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완전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를 방송에서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뭐 어떤 생산자가 만들면 뭐 백화점, 아울렛 등이나 아니면 어떤 도매 시장을 통해서 거쳐서 소비자로 오게 되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통 마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어서 사실 생산자에도 좋은 방법이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방법이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양방향 소통이다 보니 거의 그 불량률이 제가 보기로는 1%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라이브 커머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개의 팀이 뭐 프로그램 구성 각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우승한 팀에게는 베네핏을 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그 미디어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2017년도부터 미디어 커머스라는 말을 계속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콘텐츠 커머스라고 할까, 미디어 커머스라고 할까, 아니면 미디어와 커머스가 어떻게 엮어질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구조, 그리고 소비자들도 방송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미디어 커머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커머스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사실 저는 그 미디어가 그 커머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커머스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콘텐츠 시장에 나갈 수도 있는 방향을 같이 찾을 수 있는 거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좀 저희 팀의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 커머스라는 것이 그냥 뭐 TV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뭐 TV를 볼 때 저희 집에서도 TV는 거의 지금 가족끼리 보는 시간이 없거든요. 거의 한 9시, 10시가 되면 각자 핸드폰 보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TV 미디어로서도 만들고 커머스로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전문 채널의 슬기로운 변신, 네, 방송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가능성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강연 중에 많은 의견이 올라와서 잠시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기존의 방송에 협찬이나 PPL 형태와 같은 다양하게 간접 광고와 방송 직접 광고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또 미디어 커머스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네. 기존의 뭐 방송 지금도 약간 뭐 앞광고, 뒷광고 뭐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PPL이나 협찬도 예전에는 사실 완전 막아져 있다가 지금은 조금 뭐 프로그램의 5% 이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뭐 그 TV 화면에 4분의 1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가능하고 가상 광고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광고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협찬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 회사와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그 내용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가는 거고요.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서로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였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야 우리가 그 회사 사든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아예 그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 저희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업체들은 유통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저희가 한 달, 두 달 안에 만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 커머스라는 그 말은 미디어는 저희가 잘하니 미디어를 맡아서 하고 커머스는 기업이나 유통이 잘하니 그거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찬은 그냥 큰 금액을 들여서 그냥 프로그램에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광고 효과만 노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와 저희가 같이 가는 구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협업하는 구조로 좀 네, 이해를 네,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요. 미디어 커머스 초기 단계로 성장 전망은 밝지만 시청자나 소비자들이 새로운 포맷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포맷화 시켜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초반에 저희가 디지털을 볼 때 5분 정도의 시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넷플릭스는 아니죠. 그 전에 그런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을 때 저희는 5분 이상 보면 재미가 없다. 10분 정도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상 보면. 근데 지금은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넷플릭스는 뭐 핸드폰으로 뭐 밤새는 줄 모르고 볼 때도 있고요. 5-6시간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시간이 기존에 5분이면 5분 넘어가면 재미없어 했던 것들이 지금은 1시간을 가고 아예 방송처럼 그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도 사실 저희와 미디어와 커머스가 합치는 게 되게 지금은 좀 처음 단계라서 쉽지 않겠지만 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점점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 시청자들도 5분 보던 거를 5-6시간 보는 것처럼 그 새로운 포맷에 대한 부분도 이들이 충분히 더 활용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시청자들이 그냥 뭐 광고로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보다가 그거 뭐였지 하고 이제 판단해서 그 커머스 상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CJ ENM 박현우 PD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